자, 대한민국을 봐봅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요. 지금 한국은행이 하는 방식으로는요, 보통 사람만 죽어납니다. 보통 사람만. 자, 먼저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큰 요인 아닙니다. 물가는 그 이전에도 그랬는데, 물가는 단기적이라고 진단을 했고, 저도 물가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금융 불균형이 우려된다.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 민간부채가 너무 지금 위험하다. 위험할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지난해부터요,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버블이다 얘기를 하고, 올해도 그러니까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지금 집값이 너무 그러니까 과대평가돼 있다. 조정이 불가피하다. 홍남기는 또 뭐라 그럽니까요? 홍남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 집값이 너무 지금 높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큰 폭으로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지금 이제 금융위원장이 된 분은 뭐라고 합니까? 가계대출 지금 억제하겠다고 하는 거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요?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예? 이게 이제 금융불균형으로. 금융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금융불균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금융이 팽창하는 것은요, 실물 경기가 팽창하면 괜찮아요. 즉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내 빚이 증가하면 괜찮아요. 근데 소득 증가 속도보다도 대출받은 빚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지속 불가능하죠. 빚이란 것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내 소득의 증가율은 그러니까는 그걸 못 쫓아가고 있어. 그러면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었었는데 이게 200으로 올랐어요. 근데 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팔기 전까지는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팔아야지만이 그 오른 가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100을 오른 가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았을 때 누군가 그걸 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은 그런데 그래서 이 가치가 100이 오를 동안에 소득은 예를 들어서 한 30분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 주택을 다 팔려고 할 때 이게 다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요? 다 처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소득하고 부채하고 이 불균형 문제인 겁니다. 그게 금융 불균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팔리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급격하게 조정될 때를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금융 불균형 우려를 이제 들면서 했는데, 한국은행의 목적을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법 1조에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그러니까 도모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물가 안정은 화폐 가치 안정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가 2011년도부터 금융 안정을 따내왔습니다.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하던 업무에서 그러니까요. 같이 그러니까 하는 걸로요. 그런데 그동안의 금융 안정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예? 자기는 그러니까 물가 안정만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새삼스럽게 금융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출이 민간 부분의 대출이랑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이거 하는데 이주열 한국은행도 일익을 담당했잖아요. 그동안에요. 일익을 담당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물가는 여러분들 물가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오른다 그러죠. 특히 밥상 물가가요. 근데 물가 관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는요, 중기적 시계라고 얘기합니다. 중기라는 게 뭐냐면은 기간을 얘기하는데, 예? 중간 정도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게 한 3 내지 4년. 3 내지 4년 안에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 이내에 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7월 달에 그러니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 1년 전에 비해서 2.6%가 올랐습니다. 2.6%가요.
그런데 이게 왜 2.6%냐면요. 1년 전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지난해가 0.3%뿐이 안 됐었어요. 지난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그때 막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막 일부 신문에서 보도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기저 효과라 그러죠. 지난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올해 조금만 오르더라도 이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난 3년 동안을 계산해 봤어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7월 달 기준으로 1.16%뿐이 안 돼요. 1.2%도 안 돼요. 그러니까 2% 이내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물가 상승의 대부분의 요인은 뭐냐면요. 공급 측 요인입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가 아니라 공급 차질이요. 농산품 같은 경우 돼지고기는 무슨 뭐 이런 저기 뭡니까요? 돼지고기 열병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예?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들 작황 이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석유류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지난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 상승의 기여도를 보게 되면요. 농축수산품이 한 0.76%, 그 다음에 석유류가 그러니까 한 0.76%로요. 전체 2.6% 상승 중에서 한 1.5% 이상을 그러니까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난해 한번 봐보세요. 지난해 휘발유 가격이 8.6%가 하락했었어요. 경유는 한 14% 하락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는 그 반등으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하면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물가는 그러니까 지금 요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지금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갈 때, 부동산 시장을 갈 때, 자, 올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올려봤자 한 2회예요. 그러니까요. 올릴 텐데, 한 번 더 올릴 텐데, 2회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콩으로 매줄 써도 안 믿어요. 정부,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콧방귀 끼잖아요. 예? 코웃음 치잖아요. 예? 자, 과거에 2017년 말부터요, 2018년 말까지 금리를 한국은행이 1.25에서 1.75로요, 두 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연준도 당시에 한 1% 정도, 1%포인트 정도 이상 올렸을 때예요. 해외에서도 많이 금리를 인상할 때였었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때였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그러니까는 이 아파트라든가 종합주택은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크게 올랐잖아요. 금리 오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올려가지고는요. 예? 자,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린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돼?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코웃음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볼 때 장기 10년물짜리 10년물 장기 채권이 시장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한국 10년물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2003년부터 쭉 보시게 되면 계속 하락해 왔잖아요. 예? 즉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도 아주 제한적으로 뿐이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만 보더라도 떨어진 상태잖아요.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건 뭐예요? 경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강하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가요. 3년물 중기 정도로 보더라도 장기 추이 봐보세요. 계속 하락했잖아요. 계속 하락했죠. 2년물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1년짜리도 심지어 1년 동안은 앞으로 향후 1년은 그래도 금리가 그러니까 인상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예? 1년짜리도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예? 장기 추이를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이 지금 0.5%까지 내렸다가 0.75로 올린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재난 이전에 1.25였었습니다. 1.25도 역대 최저였었어요. 근데 1.25까지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1.25 이상으로 올리는 건 더 쉽지 않은데,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 주려면요, 한 2.5% 이상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코로나 재난 이후에 특히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이 한국은행의 자산이요, 그렇게 많이 안 증가했어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말기 때보다 줄어들었었어요. 박근혜 정부 말기 때 27.6%였거든요. GDP 대비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부채 규모가요. 근데 2019년에 25.6%니까는 오히려 2%포인트나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다가 2020년 지난해 코로나 재난 맞으면서 많이 이제니까 한 73조 원 정도 증가시킨 거예요. 예? 왜? 작년에 그러니까 워낙 상황이 가니까요. 그런데 이 규모도요, 연준이나 미국에 비하면은, 연준이나 일본에 비하게 되면요, 예? 굉장히 적은 거예요. 우리는 한 1.3%포인트가 증가한 거라면은, 미국은 10%포인트, 일본은 47.9%포인트. GDP 대비입니다. 예? 이렇게 간 거예요. 2016년 이후에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많이 공급을 안 했다는 얘기죠.